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사건에서 제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제 의뢰인이 어떤 상가 건물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셨던 건데요. 이 의뢰인이 술을 그날 많이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다가 마침 상가 건물 옆을 지날 때 술 때문에 심한 구토감을 느끼고 급하게 상가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구토감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있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본인이 들어가는 곳이 남자 화장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셨던 상황입니다.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 안에 대변기로 뛰어들어가서 일단 구토를 하고, 그리고 구토가 끝난 다음에 물을 내리고 다시 이번엔 소변을 보고 용변기 칸에서 막 나오다가 아직 여자 화장실 안에 있을 때 그 화장실로 들어온 한 여성분과 맞닥뜨리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여성분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 여성분은 제 의뢰인에게 처음에 여기를 여자 화장실인데 왜 들어왔냐? 혹시 훔쳐보고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막 구토가 끝나서 술에 깨고 있던 의뢰인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있던 곳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란 마음에 급하게 현장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망을 가자 안에 있던 여자분이 도와달라라고 크게 소리를 쳤고요. 마침 옆에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다른 남성분이 뛰어나와서 도망가던 제 의뢰인을 붙잡았고 경찰에 인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어떤 성적 목적, 그러니까 다른 이성이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훔쳐본다가 이럴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 공중 화장실 같은 것입니다. 이런 데 침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여자 화장실에서 만났던 여자분, 그 목격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의 진술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분이 했던 말은 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 옆 용변기 칸을 훔쳐보려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저는 먼저 의뢰인의 진술을 상세히 들었는데요. 의뢰인이 해준 얘기는 상당히 그 부분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제 의뢰인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대처를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던 그 남자분과 연락을 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제 의뢰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또 의뢰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그런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서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행히도 제 의뢰인을 붙잡았던 남자분은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파악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무엇이냐면 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제 의뢰인을 발견한 그 여자분, 앞서 다른 여자분이 이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구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여자분이 제 의뢰인이 쓰던 오른쪽 다른 용변기 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던 진술은 이 여자분은 본인이 용변을 보면서 옆칸에 구토를 하고 있는 소리로 남자가 들어와서 구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거나 어디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가 들어봐도 심한 구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토가 급해서 들어왔나 보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토 소리 들은 여자분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분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바로 직후에 제 의뢰인을 신고했던 이 여자분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을 따져보니 제 의뢰인을 신고한 그 여자분은 아직 용변기 칸에 들어가기 전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옆 칸을 넘겨다 보려 했다 할지라도 아직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자분이 용변 칸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매우 강력한 상황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들어간 다음에 들어왔던 첫 번째 여자분 있잖아요. 체포
그 신고를 하기 전에 들었던 그 여자분이 실제로 소변을 보던 그 상황에서 옆칸을 넘겨다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면 소변을 보던 그 여성분을 넘겨다 보고 훔쳐보는 게 맞고, 나중에 들어오지 않은 여자분을 보려고 용변카가 나온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이렇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님한테 저희가 확인한 사실과 이런 앞뒤 정황을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사님은 저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의 주장과 또 저희가 확보한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범죄 처벌 등하는 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 형이 없음 결정을 받고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엿보기 범인들의 행태랑 다르다는 점도 제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엿보기 범행을 한 사람이라면 처음 들어왔던 옆에 용변칸을 이용하던 여성분을 훔쳐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나중에 제 의뢰인을 신고했던 그 여성분이 아직 용변칸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용변칸 밖으로 나오는 일은 보통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소된 이후에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불문하고 기소됐던 분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작년의 경우 2021년 통계의 경우는 2%대였고요. 2020년 19년 통계의 경우는 2%보다 좀 높게 3% 이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2%, 3% 이내 정도만 무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00명 중에 2명 내지는 3명 이내만, 1년에 100명 중에 2~3명 이내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점을 비춰보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 해명과 노력을 통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차적으로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처음에 기소되기 전에 무혐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되는 차선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